이 지도자들의 그 징계 이력 관리 프로세스는 절대로 선수들을 사각지대에서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채용 시에 이런 걸 결격 사항에만 놓는 이 작업만 하더라도 비리 지도자들과 폭력 지도자들이 발을 못 붙일 텐데 정말 내 자식처럼 단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애들이 소음 때문에 학교 수업을 못 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저는 직업계급 출신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또 경기도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력중심 사회에서 역량중심 사회로 갑니다.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원 3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하셨어요. 황대우 의원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 치르셨는데 참 보통이 아니구나 싶어요. 4년 전과 비교해 보면 좀 어땠어요, 이번에는? 뭐 선거라는 게 뭐 4년 전과 지금 똑같겠지만 네. 그래도 유독 또 이번 선거는 또 저희 민주당과 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선거였습니다. 네. 이 대선 이후에 바로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도민분들께서 피로감도 많이 느끼셨고 확실히 호응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투표 참여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제 자신을 알리고 또 공약을 설명하는데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아서요. 네.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거의 잠을 4시간 정도 자고 네. 그렇게 한 2달 동안 선거에 매진한 것 같아요. 인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도 선거운동 하시면서 좀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청년 후보들 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되게 주목을 끌었었어요. 근데 저는 도민들이 청년들, 특히 청년 정치라고 하는 그 부분에 원하는 거는 정말 네거티브, 정정당당하게 지역과 주민을 위한 정책, 공약 이런 것들로 대결했던 선거 같습니다. 어떤 양당의 후보를 떠나서 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서로 화이팅도 해주고 굉장히 그래도 후보들 간에는 되게 재미있게 서로 정책들도 주고받으면서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은 4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땠나요? 이번에 또 선거 재선 도전한다고 했을 때 좀 말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선거 자체는 가족들이 온 가족이 응원을 했고요. 네. 또 열심히 해왔던 걸 봐왔던 당사자들이니까 당선 유무를 떠나서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도민분들께 정정당당하게 심판받고 부름받았으면 좋겠다 응원도 했고 또 첫째 아들 둘째 딸이 5살 3살입니다. 네네. 선거운동까지 못해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해줘서 오히려 가족들이 힘이 됐다. 양당이 동수란 말이에요. 민주당의 어떤 대표적인 청년 의원으로서 이번 11대 도의회가 좀 협치가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좀 풀어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이 결과를 보자면 이거는 도민께서 이제 정말 정치가 맨날 싸우지 말고 자기 당의 어떤 성과 이런 거 추구하지 말고 네. 상생과 협치를 통해서 정치를 하라는 전 도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험난한 가정보다도 정말 옳은 정책이 있으면 우리가 수용하고 그래서 정말 정책과 대안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 저는 오히려 이번 의회가 가장 역사상 연정과 협치를 정말 모범적으로 한 그런 11대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다. 민생만을 위해서는 모든 걸 협조하고 양보하고 같이 이끌어 나가겠다. 이번에 또 민주당 수석 대변인 네. 맡으셨죠? 네.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수석 네.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당의 어떤 대변인이 되기보다는 진짜 우리 지역과 도민의 대변인이 돼야 되겠다. 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약간 무거운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번에 약간 가볍게 좀 분위기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황대호 그 의원이 축구 선수 출신이죠. 네. 예. 요즘에도 가끔 운동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꾸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요즘에는?
체력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의정 활동 자체가 정말 녹록치가 않아서 네. 저는 주에 새벽이나 주말에 해서 한 주 3회 정도는 꼭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면 이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 의정 활동이라는 게 1인 5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제가 축구선수 출신이니까 지역 축구 동호인 분들과 같이 좀 땀 좀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축구 선수 출신이고요. 경기도에서 최연소를 담당하고 있고 자칭 경기도의 BTS. 우리 전하늘 선수님이 보셨었을 때 우리 지금 황대호 의원님의 자세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인가요? 이거는 한 6점. 경기도의회 BTS라는 자칭 경기도의 BTS. 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이후에 괜찮으셨어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네, 했어요. 네. 우리 아미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네. 끼쳐드리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지지자분들께서 저한테 또 이렇게 붙여준 애칭이기 때문에 네. 전 감사하게 더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소개해드린 영상 말고 이렇게 좀 다르게 접근한 그런 영상들도 좀 있었나요? 사실 그 방금 소개해드린 영상 말고도 제 그 동영상 채널에 보면 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 사실 그 둘째 딸 출산을 했을 때 그것을 육아를 같이 했던 그 과정을 담은 영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진짜 축구하는 모습, 그다음에 뭐 실사생활에서 이렇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네. 이렇게 지역구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들도 다채롭게 담고 있습니다. 네. 학교 체육이라든가 또 스포츠계 폭력 문제라든가 좀 무거운 사안들이었지만 상당히 소신 있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인 체육계의 좀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는 정치와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고 정치가 없습니다. 온 국민과 이념과 세대 모든 것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게 체육이거든요. 근데 자꾸 그게 정치가 올바른 쪽으로 당연히 견제 감시라고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네.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 가지 취지가 변질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예컨대 경기도 체육회 파행 사태라든가 또 이런 스포츠 폭력 사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매번 있었는데 성토회장으로 끝나고 말잖아요. 양심 고백을 하고 정말 공익 제보를 한 선수들도 보호가 안 되고 네. 그렇게 한바탕 치르고 나면 다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다시 원점에서 스포츠계의 카르텔은 여전히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들을 좀 개선하자.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지 네. 우리 당찬 황대우 의원의 의견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모든 이권과 그런 당리당략을 내려놓고요. 그냥 순수하게 우리 스포츠라는 체육이라는 영역이 도민의 삶에 정말 이제는 필수적인 복지입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고 양 정당이 협의하고 노력한다면 예산과 정책, 그다음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정말 빠르게 설치할 수 있다. 우리 이제 정치가 제발 내 거네 남이 거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네. 이제는 정말 도민만 바라보고 하자. 그러면 저는 이런 스포츠계 여러 가지 카르텔이나 고질적인 문제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선이 되셨으니까 이제 노련미가 조금 덧붙여지실 거라 저는 네. 생각이 되고 마음가짐도 다르실 겁니다. 앞으로 4년은 어떻게 좀 의정 활동을 하실 계획이세요? 초선 때는 아마 제가 주민께 말씀드린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군사시설 피해 관한 조례서부터 여러 가지 스포츠 관련 조례. 그래갖고 그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면 도민 삶에 체감될 수 있는 그런 저는 결과물들을 내야 되는 4년이다. 이제는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 의원님들과 서로 배려하고 협치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좀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를 보면 이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네. 전후반기 활동하셨잖아요. 전반적으로 4년을 좀 되돌아봤을 때의 기억에 남는 활동은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엄청난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네. 저희 지역구인 그 군공항 소음 피해로 정말 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학교 공동체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조례를 당연히 만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담회 공청회에서부터 해서 거기에 나온 내용을 조례로 담았고 그걸 근거로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었고 또 실태조사까지 했습니다. 네. 학교에 전투기 소음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지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 또 151억이라는 그런 최초의 예산을 세워서
그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에게 그 소음 방지 창호라든가 네. 냉난방계 지원이라든가 행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지원을 한 초등학교는 무조건 다목적 체육관이 다 개설이 됐고요. 네. 또 도립 유치원도 유치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획기적인 성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지역 주민의 바람을 그대로 담아서 저는 지역 주민과 함께한 그런 승리의 경험들이 많았다. 산적할 해결 과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좀 풀어가실 생각이세요? 가장 핵심적인 늘 선거 때만 나온 세 가지 수건 사업이 군공항 이전, 네. 그다음 구은역 신설, 그다음 그 서선 R&D 사이언스 파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이거든요. 네. 그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 군소음 피해 조사를 다시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걸 국방부나 수원시가 자꾸 미루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직접 하게끔 조례에 명시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제 임기 내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선 R&D 사이언스 파크가 지금 이제 그린벨트 해제 심사 단계까지 가 네네. 있습니다. 그게 되면 1만 6천 명의 일자리 창출이 되고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 그거와 더불어 가까이 있는 구은역도 네.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수원 군공항과 구은역 신설, 네. 군소음 피해 보상 확대와 서선 R&D 사이언스 파크 재추진 네. 요 네 가지가 한꺼번에 연동이 돼서 네.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 4년 안에는. 이번 11대 도의회 의정 활동에서는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번 우선순위를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말씀드린 세 가지 지역구 현안 사업에 일단 대해서는 지역구. 반드시 저는 주민들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은 결과물로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이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저는 꼭 도민분들께서 4년 뒤에 저를 기억하실 때 네. 황대호란 정치인은 이익 앞에 물러서고 책임 앞에 다가서는 정치인이다. 정말로 저 정치인은 본인의 재선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한 정치인이구나 라는 저는 확신을 심어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황 의원님 이제 끝으로 네. 수원 또 지역 구민 여러분하고 경기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수원 특례시 시민 여러분, 제 선거 슬로건이 우리 시민의 삶을 지켜드리는 수원의 큰 호랑이가 되겠다, 황대호가 되겠다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저는 골키퍼 출신으로서 불공정과 부패, 그다음 여러 가지 혐오로부터 우리 수원 시민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지켜내는 그런 수문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